현대 축구의 판도는 단순히 볼 점유율로 승패가 갈리지 않음을 우리는 최근 경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팀들이 볼을 지배하며 경기를 리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수들 간의 뛰어난 패스 연결과 미세한 실수의 최소화로 인해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팀의 탄탄한 수비 전략과 기술이 맞물리면 골로 연결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무려 점유율 80%에 육박하고 18번의 슈팅과 7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도 불구하고 불과 2개의 슈팅만으로 상대에게 2골을 허용하고 만바이르 미넨의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경기 초반 18분, 밀러의 섬세한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은 바이르 미넨은 이러한 결과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의 팀이 3부 리그 소속임을 고려하면 이전 일부 리그 팀을 상대로 8골이나 넣었던 바이르 미넨의 이번 경기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포칼컵 16강전에서 3부 리그 팀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경기에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것이라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을 텐데 그가 실제로 그라운드를 밟았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김민재도 기계가 아니다. 그를 너무 혹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경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원래 민재 선수는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로 인해 경기장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기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결국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부상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그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대 팀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두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데리우트 선수가 상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투입한 태클 후 곧바로 그의 무릎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움켜잡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상황에서 모든 이의 눈길은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데리우트 선수의 부상보다 먼저 B클럽에 속한 김민재 선수의 상황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데리우트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B클럽은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고는 센터백 자원이 전무한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데리우트 선수는 발롱도르와 코파 트로피를 수상한 세계적인 수준의 센터백입니다. 그런 그가 3부 리그에서 부상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저 불행한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네 감독은 센터백 자리에 원래 미드필더나 윙백을 맡던 라이머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팀의 구조적 안정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로메로 선수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현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점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가 맞닥뜨리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우 나폴리에서 라흐마니 선수와 호흡을 맞추며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었고 미넨에서는 프랑스 국가대표 우파메카노 선수, 네덜란드 국가대표 데리우트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더욱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엘 감독 역시 김민재 선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뮬러나 사네 같은 공격수들이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면 경기는 훨씬 더 편안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미네 팀은 뮬러가 골을 넣은 이후로 득점에 물꼬를 트지 못했고 김민재 선수의 전진 패스가 상대에게 차단당하면서 점수차가 7점까지 벌어지며 당혹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전반전 동안 득점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만 무려 8골이 터져나와 경기를 뒤집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케인 선수는 출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말 경기에서의 빅매치를 대비해 케인 선수를 충분히 휴식하게 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인 선수는 90분 내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 팀은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칠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30분간의 연장전이나 승부차기를 통해 미넨이 8강에 올라가게 될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팀이 자르브리켄이었고 그들은 결국 허무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미네 팀은 이번 시즌 트래블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상대 팀의 전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승리를 확신하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탈락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3일 간격으로 경기에 출전하며 풀타임을 소화했고 이제는 수비에 구멍이 생긴 채로 원정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팀을 상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팀의 전력은 분명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경기에서 키미가 퇴장당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은 불가피하게 김민재 선수에게 집중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무리 훌륭한 활약을 펼치더라도 현지에서 그의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 실점이 발생하면 김민재 선수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김민재 선수에게 유럽 무대에서의 커다란 도전이자 위기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발롱도르 센터백 부문에서 1위에 오르고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높은 22위에 이름을 올린 것, 그리고 AFC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것 모두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우울한 경기 속에 묻혀버린 듯합니다. 경기 후 토일 감독은 데리트의 부상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무릎, 같은 부위를 다쳤어. 정말 고통스러워 보여. 진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데리트가 부상당한 순간 엘 선수는 머리를 쥐어잡으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데리트는 내측 측부 인대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십자인대 파열보다는 덜 심각한 부상이지만 회복 기간이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달 가까이 그라운드를 떠나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게다가 같은 부위의 부상이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내년에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메카노의 복귀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는 10월 11일에 부상을 당한 이후 3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판단되어 일주일 정도 더 치료와 회복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도르트문트와의 중요한 경기에 그의 출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팀을 위해 헌신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트일 감독의 발언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의 결정을 지적하며 팀 전체의 전략적 문제점을 들추어냈습니다. 크라이에게 패스하는 건 부담을 줄 수 있는 결정이었다. 크라이가 넘어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 민재는 경합 상황에서 싸우러 갔다. 상대를 밀어내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 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안전한 패스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감독의 이러한 비판에 많은 이들이 의아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미 수비진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며 팀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 선수들의 수비 가담이 충분하지 않아 김민재 선수가 활동 반경을 넓혀가며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의 비판은 선수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헌신적으로 뛰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군사훈련을 통해 멘탈을 강화하고 국가대표 경기 후에 발언처럼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독과의 불화가 프리미어 리그 이적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김민재 선수가 진정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칼컵 탈락 역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미 리그컵에서 일찍 탈락한 상황이고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같은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회의 결과에 크게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 특히 도르트문트와의 중요한 대결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앞서 맞붙어야 하는 알폰소 데이비스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갑자기 체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어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을 뛸 수밖에 없고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주말 경기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빡빡한 경기 일정은 사실상 많은 B클럽 팀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바이럴 반다이크 선수 역시 국가대표 경기를 제외하고 한 시즌에 50경기 가까이 뛰었습니다. 리그 경기에는 전 경기 출장했고 결국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즌 발롱도르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분데스리가의 리그 경기 수가 2경기 적다는 점을 감안해도 김민재 선수가 같은 수준의 경기를 소화하면서 거리 이동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성과를 이룬다면 김민재 선수는 반다이크를 넘어서는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